네, 안녕하세요. 라라고TV입니다. 오늘은 단타 실력을 빠르게 향상시킬 수 있는 최고의 연습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전일 대비 등락률 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있는 상위 종목들을 매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분석하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키스트론이라는 종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단기 투자를 할 때 항상 네 가지 기준을 강조드렸습니다. 첫 번째, 당일 신규 상장주고요. 두 번째는 정치 테마주, 세 번째는 시가총액 500억 미만이 종목, 네 번째는 관리 환기 종목입니다. 이 네 가지에 해당되는 종목들은 변동폭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 투자 관점에서 종목 선정을 할 수 없는 경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준과 원칙을 근거로 봤을 때 지금 키스트론은 당일 신규 상장한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분석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아모센스라는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바닥 구간에서 상한가에 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던 한국 BNC와 비슷한 패턴인데요. 일단 상한가에 도달한 종목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일봉보다 분봉을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분봉 보면서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봐야 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봉에는 세 가지 패턴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상한가를 닫고 나서 한 번도 풀리지 않은 경우고요. 두 번째는 상한가를 닫았다가 풀고 나서 바로 닫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상한가를 닫고 나서 풀었다가 닫았다가 풀었다가 닫았다가를 반복하는 패턴인데 우리가 세 번째 패턴일 때는 매매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첫 번째, 두 번째의 경우에만 일봉 차트를 분석하고 매매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아모센스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패턴 중에 어떤 패턴일까요? 이거는 두 번째 패턴이겠죠. 보시면 상한가를 닫고 나서 풀고 바로 닫았습니다. 이거는 세력들이 물량 테스트할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패턴입니다. 세력들 입장에서는 고가권에서 개인 투자자에게 물량을 넘겨야 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개인 투자자들이 우리 종목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럴 때 쓰는 방식이 바로 이 방식이죠. 상한가를 닫고 나서 풀고 개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얼마나 들어오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때 개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많이 들어온다면 세력들은 개인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상한가를 닫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패턴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일봉으로 넘어와서 구체적인 패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한국 BNC와 비슷한 패턴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보면서 어떤 부분이 비슷한지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 BNC 차트 보시면 시가갭이 낮게 뜰 때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평선 수렴 구간에서 거래대금 들어오면서 상한가에 간 것은 아모센스와 비슷한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차트를 비교 분석해 보니까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다른 지점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선 세력들이 매집하는 방식을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한국 BNC 같은 경우에는 바닥 구간에서 매집봉을 뒤어서 물량을 확보하는 케이스였습니다. 매집봉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일봉상 윗골이 길게 달린 캔들이 나온다라는 것이고 일봉상 이런 캔들이 나온다는 것은 여기 있던 주가가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빠졌다라는 뜻인데 여기 있던 주가가 여기까지 올라갔다라는 것은 앞에 있는 개인 투자자의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캔들을 만들었다라는 뜻이고 이 캔들이 바닥 구간에서 연속적으로 나왔다라는 것은 세력들이 매집하고 있다라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이 캔들을 제가 지난번에도 매집 캔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모센스 같은 경우에는 앞에 매집봉이 있습니다만 매집봉과 다른 패턴이 하나 보입니다. 바로 점상 이후에 장대 음봉 패턴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 거래대금이 들어오면서 장대음봉이 나왔는데 보통 우리가 일반론적으로 봤을 때는 거래대금 실리면서 장대음봉이 나오면 세력들이 물량을 던지고 나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세력들이 만약 이때 물량을 던지고 나갔더라면 지금 상한가를 어떻게 만들 수 있었을까요? 개인 투자자는 상한가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세력들이 만든 캔들인 게 확실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시작하자마자 상한가에 갔다라는 뜻이고요. 장대음봉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장 초반 갭이 높게 뜨면서 하루 종일 빠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제가 세력들이 물량을 던지고 나간 패턴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패턴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세력들이 오히려 물량을
매집할 때 나타나는 패턴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질문할 수 있습니다. 라르고님, 보통 세력들이 매집할 때는 세 가지 방식을 쓰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박스 구간 횡보하는 패턴, 두 번째, 악재 패턴, 세 번째, 제가 아까 한국 BNC 때 말씀드렸던 매집봉 패턴이었죠. 이 세 가지를 라르고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 이외에도 다른 패턴이 있다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는데, 맞습니다. 이 세 가지 방식을 이용해서 물량이 매집이 안 될 때 최후의 수단으로 이 패턴을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개인 투자자들은 굉장히 많이 물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앞에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물량을 던지지 않습니다. 그때 주가를 이렇게 한 번에 확 올려주면 앞에 물려있는 사람들이 물량을 던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력들이 물량을 매집할 때 쓰는 최후의 수단이 이런 패턴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개념을 확인해 봤으니까 다시 한번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일단 한국 BNC와 비슷한 패턴이었습니다. 다만 약간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매집하는 데 있어서의 모양이 달랐습니다. 아까 한국 BNC 같은 경우에는 바닥 구간에서 매집봉이 지속적으로 나왔는데 암호센서 세력 같은 경우에는 매집봉을 지속적으로 띄우는 것이 아니라 점상 이후에 장대음봉 패턴을 활용해서 공격적으로 매집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타점을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매수 매도하는 그 방법일 겁니다. 우리가 그 방법을 알기 위해선 매물대를 살펴봐야겠죠. 지금 보시면 앞에 매물대가 쌓여있지 않습니다. 지금 거래대금 들어온 구간을 분석해 보자면 여기 윗꼬리 길게 달린 캔들은 매물대가 아니라 세력들이 물량을 확보할 때 만든 매집봉 캔들입니다. 지금의 캔들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개인 투자자들의 매물대가 아닙니다. 매집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암호센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두 가지 전략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갭이 너무 높게 뜨지만 않는다면 우리가 시가 매매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고요. 만약 갭이 높게 뜬다면 기준봉의 종가 라인을 지지하는지 확인하고 단기 박스권에서 우리가 모아가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단기 스윙 전략이죠. 네, 그래서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자면 일단 암호센스라는 종목은 제가 한국 BNC라는 종목과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이 두 종목 모두 이평선 수렴 구간에서 거래대금 들어오면서 상한가를 보낸 패턴 자체는 똑같습니다만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약간의 차이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세력들이 매집할 때 나타나는 그 패턴이 달랐고요. 두 번째는 앞에 매물대의 유무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차이점과 기본적인 개념을 바탕으로 타점을 잡아봤을 때 크게 두 가지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단타 매매 관점에서 시가 갭이 너무 높게만 뜨지 않는다면 우리가 짧게 수익 볼 수 있는 구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기준봉의 종가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단기 박스권 형성 유무를 확인하고 여기서 모아가는 전략, 즉 스윙 매매 전략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전체적인 내용 자체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서 다음 실전 매매에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태웅이라는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지금 타점을 잡기 위해선 이전에 어떤 패턴을 그리면서 세력들이 주가를 올렸는지 그 메커니즘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는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 과정을 설명드리고 나서 두 번째, 지금 타점 잡는 방법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5월 23일을 기준으로 제가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유튜브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앞에 보시면 선취매 물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래대금 실린 장대양봉이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구간을 A와 B로 나눠 봤을 때 A 구간의 매수 주체는 누구인가요? 여기는 세력들이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 주체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거 다 개인 투자자의 물량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B 구간의 매수 주체는 누구일까요? 보시면 윗골이 달린 장대양봉이 나오면서 거래대금이 1,500억 가까이 형성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개인 투자자가 만든 것이 아니라 세력들이 만든 것입니다. 자, 그러면 A는 개인이고 B는 세력입니다. 이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세력들은 개인 투자자와 동행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물량을 한번 덜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가를 띄운 다음에 여기서 물량을 덜어내는 방식이 있다라고 제가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아예 이렇게 물량을 뺐다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여기서 기간 횡보를 하면서 주가를 올리는 방식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태형 같은 경우에는 주가를 쭉 빼고 나서 올리는 것이 아니라 양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 주가를 올리면서 공격적으로 앞에 있는 개인 투자자의 물량을 받아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의 타점을 잡기 전에 첫 번째, 세력들이 어떻게 개인 투자자의 물량을 흡수했는지 그 과정을 말씀드렸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타점 잡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거래대금상으로 봤을 때 세력들이 물량을 다 흡수하고 나서 이제 주가를 마음먹고 올리는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트를 전체적으로 봐도 지금 신고가를 경신한 상황이기 때문에 매물대를 모두 소화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매물대를 소화했다라는 것은 어려운 말이 절대 아닙니다. 매물대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개인 투자자들이 물려있는 구간이다라는 뜻이고요. 소화했다라는 것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제가 매물대를 소화했다라고 표현을 하면 여러분들이 어렵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고 그냥 개인 투자자들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됐구나 라고 해석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됐다라는 것을 더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자면 이런 구간이겠죠. 자, 보시면 2024년으로 시간을 좀 돌려보겠습니다. 이때 보시면 매물대가 많이 쌓여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매물대가 쌓여있다는 것은 물려있다는 거죠. 이분들은 당연히 주가가 3만원, 4만원, 5만원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매수했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주가가 많이 빠졌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쭉 가다가 결국 주가는 어떻게 됐죠? 다시 이분들의 평단을 넘어서 수익 구간으로 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론적으로 봤을 때 이때 이분들이 물량을 팔지 않고 계속 물려있는 상태로 들고 있었더라면 지금은 수익 구간이죠. 이게 바로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목적인 타점 잡는 방법 돌아와서 다시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력들이 주가를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보시면 5일선을 타고 주가를 올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종가를 기준으로 5일선까지 계속 분할 매수하는 전략으로 단기 스윙으로 가져가면 된다라는 뜻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내가 직장인 자영업자입니다. 1,000만원 정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는데 한 번에 1,000만원이 들어가기에는 지금 신고가 부근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자리죠. 그래서 여기서 200만원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조금 빠지면 200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 5일선 지지하는 구간까지 만약에 온다면 여기서 200을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여기서 반등하면 우리가 팔고 나오면 되는 것이고요. 만약 종가상으로 5일선을 확실하게 이탈하는 장대음봉이 나온다면 그때는 손절 처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높은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종가를 기준으로 5일선까지 분할 매수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는 매물대를 소화했다라는 것, 거래대금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첫 번째 과정, 세력들이 주가를 올리는 과정 속에서 개인 투자자의 물량을 어떻게 흡수하는지 확인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종가에서부터 5일선까지 분할 매수 관점에서 단기 스윙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종목을 매수하더라도 그냥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논리적인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매수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미스터블루라는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상승파동 이후에 주가가 눌리고 나서 이동평균선 수렴 구간을 돌파하는 거래대금 실린 장대양봉이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럴 때에는 타점을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전고점 라인을 돌파할 때 돌파 매매 관점에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거는 간단합니다. 이 전고점 자리가 중요한 자리라는 것을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과 세력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라인을 돌파할 때 우리가 짧게 들어가면 수익 볼 수 있는 구간이 있다라는 거죠. 다만 이 매매 자체가 굉장히 템포가 빠르고 실시간 대응을 요하기 때문에 성향에 맞는 분들만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항상 단기 투자를 할 때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성향에 맞는 매매, 내 성격에 맞는 매매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가령 우리가 단타 매매 기법을 배웠는데 빠른 시일 내에 손절을 하고 수익을 봐야 되는데 내 성격이 그렇질 못합니다. 나는 느긋한 사람이고 차분한 사람이고 아침에 호가창 빨리 움직이는 게 너무나 겁이 납니다. 그러면 이 기법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나한테는 맞지 않는 기법인 거겠죠. 그래서 제가 앞으로 두 가지 전략을 더 말씀드릴 건데 우리 구독자님들 성향에 맞는 기법을 하나 선택하셔서 한번 공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전고점을 돌파할 때 장중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전고점 라인을 돌파하는 거래대금 실린 장대 양봉을 확인하고 나서 이때 종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패턴은 무슨 패턴일까요? 이거는 상승 N자 패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파벳 N자와 같다고 해서 이것을 우리가 상승 N자 패턴이라고 부르는데요.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 패턴을 확실하게 이해하기 위해선 구간을 나눠서 해석해야 됩니다. 보시면 첫 번째 구간은 상승 파동 구간이고요. 두 번째는 주가가 빠지는 구간, 눌리는 구간이고요. 세 번째는 전고점 라인을 돌파하면서 다시 상승하는 구간입니다. 첫 번째 구간에서 봐야 될 것은 거래대금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정도만 체크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때는 거래대금이 많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하락하는 과정에서 거래대금이 많이 들어온다는 것은 세력들이 물량을 던지고 나갔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미스터블루 같은 경우에는 하락하는 과정에서 거래대금이 많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세력들이 물량을 아직 보유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전고점인 1850원을 돌파하면서 장대 양봉을 만드는 구간은 세 번째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는 거래대금이 최대한 많이 들어오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상승파동 구간에서의 물량을 받아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주가가 잘 올라갑니다. 그래서 상승 N자 패턴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구간을 나누어서 우리가 종가에 들어가는 패턴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패턴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에게 적합할까요? 아무래도 장중에 호가창을 보면서 실시간으로 매수하는 게 어렵고 빨리 결과가 나오는 것을 원하시는 분들은 종가에 들어가서 미리 매도를 걸어 놓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 패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단기 투자에 최적화된 패턴이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패턴은 전고점을 돌파할 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여기서 종가에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마지막 패턴은 주가가 빠질 때 단기 박스권의 지지 라인에서 매수해서 기준봉의 종가 라인에 매도하는 단기 수익 매매 전략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향에 맞는 기법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드렸죠. 내가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것이 어렵고 성격이 차분하고 느긋하고 호가창 보는 게 머리 아프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여기 돌파할 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가가 빠질 때 이런 구간에서 편하게 모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장기 이평선도 올라오고 있으니까 이 라인 이탈하면 손절하기에도 편하겠네요. 그래서 이 장기 평선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단기 박스권의 지지 라인 매수해서 기준봉의 종가 라인 매도하는 단기 스윙 전략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단타 실력을 빠르게 향상시킬 수 있는 최고의 연습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혹시나 오늘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가시거나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무료 공부방에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공부방에서는 제가 매일 아침 공략할 만한 공략주를 추려서 말씀드리고 있고요. 이 공략주에 대한 구체적인 차트 분석 자료까지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공부방에 들어올 수 있는 링크는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도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린이 분들은 왼쪽 화면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실전 단타 기법을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 화면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